개, 총 8개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개씩 차례대로 공을 꺼낼 때 한 개씩 차례대로 꺼낸다라는 말은 확률의 곱셈정리 들어가는 건데요. 처음으로 검은 공이 나올 때까지 공을 몇 번 꺼냈냐, 공을 꺼낸 횟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 x라고 이름 붙여놨습니다. 이 x의 의미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요. 공을 꺼낸 횟수라는 게 x니까 요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은 패드 찍었지? 그래서 내가 운이 좋으면은 첫 번째 꺼낼 때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꺼낼 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 꺼낼 때 나올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으면은 노란 공이 연속으로 3번 나온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에 4번째로 나올 수도 있겠죠. 확률 변수 x 의미를 해석하시면은 총 4가지 확률 변수를 가져올 수 있고요. 여기에 합에 항상 2를 적어두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표를 작성할 텐데 이번에 이 확률 계산하는 게 앞에서 고쟁이에서 배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단어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좀 이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자, 일단은 분모가 처음에 8개 중에 하나를 뽑으시겠지. 8개 중에 하나 뽑으시겠는데 검은 공이 바로 나왔으니까 검은 공 5개 중에 하나 뽑아주세요. 그냥 8분 넣으면 바로 나오죠. 여기는 채웠어. 근데 두 번째 칸도 못 채우겠죠, 이제. 곱셈 정리 까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뭐니?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 앞에는 노란 공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내가 처음으로 뽑는다. 자, 처음에 노란 공 나올 확률이 8분의 3이지. 그거 뽑아서 가져갔다. 비보건 추출이야. 그럼 이제 공이 몇 개 남았니? 7개 남았죠? 그 중에서 검은 공 5개 중에 하나 또 뽑아주시면 됩니다. 확률 곱하기 확률의 곱셈 정리 쳤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세 번째에 검은 공이 처음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그 앞에는 노란 공이란 얘기니까 첫 번째 노란 공 나와야겠죠? 8분의 3. 공이 7개 남았는데요. 또 노란 공 나와야겠죠? 7분의 2. 공이 6개 남았는데요. 이제 검은 공 나와야겠죠? 세 번째로 5개 중에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칸도 채워볼게요. 이번에 네 번째 검은 공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첫 번째에 노란 공 나오셔야겠죠? 그 다음에도 노란 공 나오셔야겠죠? 그 다음에도 노란 공 나오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무조건 검은 공이 나온다. 곱하기 1이 들어간다는 거지. 5분의 5. 5분의 5라고 이해해도 괜찮아. 그래서 일단은 확률 다 채웠고 계산을 좀 해볼게요. 통분할까? 통분. 7, 8에 56을 한번 통분해볼게. 얘는 56분의 5, 7에 35. 56분의 15. 얘도 통분한다. 56분의 3, 2, 6 바로 약분하면서 5가 나오시겠고요. 여기도 적당히 6 날려주고 56분의 1이 나오시겠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확률을 잘 계산했냐. 이거 다 더해서 1 나오는지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야. 자, 분자 하나 더 해보자고. 35에다가 15 더하면 50이고 50에다 나머지 더해서 56 나옵니다. 자, 1이 나온 거 확인하셨으니까 확률이 올바르게 계산됐다.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뭐야? 확률의 x의 평균을 구하세요. 자, 이게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표를 작성했으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 EX는 시그마를 통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x랑 확률을 전부 다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통분해서 바로 갈게요. 56분에 앞에서부터 1 곱하기 35 들고 오시고 35 더하기 2 곱하기 15 들고 오시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3에다가 확률 5 분자 곱해 주시고 3 곱하기 5. 자, 마지막으로 4 곱하기 1 전부 다 더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6분의 분자 한번 계산해보자. 35에다가 30, 65에다가 15 더하니까 80에다가 84. 4로 나눠주시면 n 21에다가 16, 16분의 21 가져가 주시면 되겠다. 14분의 21. 땡큐. 14분의 21. 한 번 더 2분의 3까지 가져가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일단은 이산 확률 변수인 걸 이해해야 돼. 그치 하은아? 무슨 확률 변수라고? 표니까 무슨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인 걸 내가 이해한 다음에 그 x의 의미를 1, 2, 3, 4로 받아서 확률을 다 하나씩 곱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웠어요. 이 확률 계산하는 게 이 단원에서 배웠던 확률의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계산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8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정답률 봐봐. 나 이게 진짜 안타까워. 고3인데 이게 정답률이 61% 나온다? 너네가 확률 못해서 틀린 게 아니야. 이거 절대값이 포함된 직선을 못 그려서 틀리는 거잖아. 그지?
이거 일단은 직선을 좀 그려 보셔야 되는 거고요. XY축의 저 정역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우리 저번 시간에 개념 정립할 때 그래프 그릴 때 성질로 가장 먼저 강조했던 점이 무조건 저 연속 확률 변수의 X축 위에만 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함수의 함수값은요, 그러니까 이게 fx니까 함수잖아. 이 함수값의 의미가 뭡니까? 확률이죠, 확률. 확률이죠? 확률이 어떻게 음수가 나오냐 이 말이야. fx 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무조건 이 y는 0, x축 위에, x축이 뭐겠니? y는 0이지. 함수값의 확률이 0 이상이니까 여기 위에서만 그리셔야 되고 밑에는 절대 그래프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x축 준비했으면 정의역 확인하세요. 정의역은 0부터 6까지 빡빡빡빡빡빡 6까지 찍어주시고 여기 안에서 뭔가 저 그래프 x에다 3을 대입해 보셔야겠죠. 3,0 찍고 꺾이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절대값이 포함된 1차 함수는 V자 모양으로 그려진다. 자, 잘 모르겠으면은 x에다 그냥 0을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야. 자, 내가 여기에 점을 찍어보면 되는 거잖아. x나 0일 때. 그럼 F0을 한번 계산해볼까? F0은 뭐가 되겠어요? 3A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3A가 양수겠니? 음수겠니? 무조건 양수야, 그치? 음수가 될 리가 없다고. 이거 확률이라고, 확률. 확률이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A를 양수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확률이니까. 그럼 0,3A가 대충 어딘가 있겠거니 하고 여기에 찍어보시는 거지. 여기에 3A를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쭉 이어주면 되죠. 이거 직선이야, 일직선. 그죠?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6일 때 점을 찍어보는 거야. x에다 6을 대입해서 f6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f6은 여기다가 6 대입해봐. 3 빼기 1이면 마이너스 3이고 마3에다가 절대값이면 3이 나오시겠죠. 그럼 이게 3a야. 똑같네. 여기랑 함수값이 똑같네. 그럼 여기도 6,3a를 찍어주고 6,3a라는 점을 먼저 찍어준 다음에 해봤자 1차 함수니까 그냥 직선으로 빡 그어주시면 이렇게 V자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 절대값 1차 함수가 V자 모양이었던 게 기억이 안 나셨던 분들은 다시 복습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A를 양수를 취급해서 X축 위로 그릴 수밖에 없었다. 자, 이제 넓이 계산해야죠. 이게 다 더해서 1이니까 뭐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 아니겠어요? 자, 3A 구하러 가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가 3A이고 밑변이 3이겠네요. 자, 갑니다. 저 2분의 1이라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3A로 계산되겠죠? 아, 그러면 A가 몇입니까? A는 9분의 1이 나옵니다. A 값을 구했어. A가 9분의 1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가자. X가 2부터 2분의 7까지의 범위를 구하시래. 자, 이거 정의역 자르는 얘기죠. 2부터 2분의 7까지 함수 자르셔야 돼. X는 2 한번 쓱 썰어주고 2분의 7은 쟤는 몇이냐? 3.5죠. 3.5. 3.5면은 3에다가 2분의 1 더한 거니까 좀 더 가깝게 쓱 썰어줍니다. 여기에도 2분의 7을 썰어줍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 건데 왼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조그만 직각삼각형을 구해서 각각 더해 주셔야겠죠.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는 자, 밑변 보자. 2부터 3까지니까 얘는 밑변이 1이 되겠죠. 여기에 밑변 1 체크하시고 높이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내가 계산해야겠죠. 이 높이라는 게 이 점의 y좌표잖아. 이 점의 y좌표가 높이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치? x에다 2 대입하죠. 아니,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f2가 몇이 나오니까 f2가 당 a예요. 그럼 a가 뭐니? 아까 9분의 1이었죠. 아, 여기는 2,9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높이가 9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9분의 1이 되시겠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삼각형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삼각형도 밑변과 높이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3부터 2분의 7까지면 그 밑변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겠다. 밑변 2분의 1 길이 잡아주시고, 자, 여기도 일단 y좌표가 높이거든요. y좌표 필요하거든요. 그럼 x에다 2분의 7 대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f 2분의 7 가져오시면 여기다가 2분의 7 대입하죠. 2분의 7은 3배면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 a가 될 거야. a가 9분의 1이었으니까 18분의 1이 높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둘이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앞에는 18분의 1,
뒤에는 4분의 1 곱하기 18분의 1. 그래서 더해서 4분의 5 곱하기 18분의 1 계산하시고, 자, 여전히 72분의 5 혀랑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했어? 그래프 잘 구하고 밑변 높이 다 잘 구했는데. 이것까지 다 구했어? 네. 그럼 맞아야지. 맞았네, 그러면. 아니. 이걸 계산할 때 틀렸다고? 마지막에 2분의 1하고. 둘 다 2분의 1 안 곱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고 충분히. 너 검토해야겠지, 나중에. 자, 처음에 말했잖아. 이게 그래프로 줘봤자 지금처럼 그냥 몇 차라고? 1차야. 1차인데 그냥 1차 내기엔 좀 너무 쉬우니까 절대값 포함된 V자로 낸 거지.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 좌표는 뽑을 수 있으니까 요 그래프를 좀 가져가 보세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시작은 A 값을 양수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왜? F형의 함수값인데 얘가 확률이니까 양수가 된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확률. 모든 함수값 fx, 모든 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핵심으로 봐야 되는 정보였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프 정도는 그리고 넘어갈게요. 9번 문제 연속 확률 변조 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자. 자, 일단 행동 강령 좀 점검해볼게. 자, 10번 문제 딱 들어왔어. 여기에 정규분포 4글자 읽었어. 여러분 뭐 하셔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정규분포 4글자를 읽었으면 종 모양을 그리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계산은 그 그래프 위에서 항상 하는 거니까 일단은 평균을 5로 잡고 종 모양을 하나 가져오세요. 거기 위에다 쓱쓱 썰어서 좌우 대칭으로 계산하겠죠. 자, 첫 번째 정규분포 갑니다. 밑에 적당히 x축 정근선 깔아주고 적당히 종 모양을 하나 가져와 주고 가운데다가 축 x는 5 썰어주세요. 평균 x는 5 축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분산값도 알고 있고요. 첫 번째 확률 받았습니다. p 절대값 x-5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나와 있다. 이게 몇이냐? 0.4448이다. 정리해야겠지. 양쪽에 절대값 풀면서 -4와 4 사이로 내용물을 끄집어내줍니다. x-5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가서 5로 더해서 정리해주면은 x라는 확률 변수가 1 이상이면서 9 이하의 확률로 들어오신다는 거지. 자, 바로 이게 확률 0.4448입니다. 이제 이거를 저기 위해서 넓이로 계산을 해볼 건데 평균 딱 축이 x는 5였다라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1이랑 9를 그래프 위에 이제 썰어보시면은 5부터 4칸 옆으로 가야 1이 되는 거고 5부터 4칸 오른쪽으로 가야 9가 되는 거잖아. 자,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좌우 대칭성이 발견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이 0.4448이라는 넓이를 반띵해서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0.2224 갖다 주시고 여기도 0.2224 갖다 주면서 해석이 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확률을 한번 꺼내봤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할 게 없어. 정규분포 4글자 읽으면 그래프 그리고 주어진 걸 해석해서 분배를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엔 그냥 요거 물었잖아. 확률 변수 y가 갑자기 왜 나오니? 그렇지. x에 대해서 표기를 해줬으니까 요거를 그냥 여기에 쏙 대입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거지. 자, p y 자리에 그냥 5x 더하기 3 가져오세요. y가 5x 더하기 3이니까. 그리고 그게 8 이상이라는 걸 정리를 해주면 되잖아. 자, 양쪽에 3 넘기고 5 나누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구하라고 했잖아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그림상에서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여기 이미 1이 썰려 있잖아, 그죠? 이렇게 다 칠해서 가져가 주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 0.2224에다가 축 오른쪽 반띵해서 0.5 더하시면 정답이 되겠다. 자, 따라서 이 확률은 0.2224 더하기 0.5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0.7224를 꺼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 괜찮나요? 그래프 먼저 그리세요. 어떤 문제든 정규분포 4글자를 읽으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들어간다. 계산 4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오른쪽에 이제 11번 가보자. 이거 좀 쉬운데 3점이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따로 질문하시고 요거는 봐야 되지 않을까? 주제가 좀 중요하죠. 자, 12번을 같이 보자. 어느 공장에서 연필을 생산하는데요. 불량률은 2%입니다. 생산한 연필이 만자루인데요. 만자루를 임으로 꺼냈을 때 꺼낸 연필 중 불량품이 186자루, 228자루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려 했습니다. 자, 일단은 표준 정규분포든 어쨌든 정규분포니까 그래프는 나중에 그릴 거고, 이거 만자루 생산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에서 연필을 생산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뚝뚝뚝 계속 찍어낼 거 아니야, 공장에서. 그치? 그럼 앞에 연필이 불량인 게 그 다음 연필 생산할 때 영향을 주나? 아니죠. 상식적으로 독립인 거를 내가 판단해야 돼요. 이거 출제자가 독립이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어. 생산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독립입니다. 옆에 여기 이쪽을 바라서 잠깐 끌까? 네. 자, 여기 뭐냐, 갤럭시 같은 거 만든 거 생각해봐. 내가 갤럭시 새로 샀는데 내가 불량인데 옆에 사람도 불량일까? 아니죠. 완전히 독립이라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이하분포로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자, 10,000번 시행하셨고 그 불량률이 100분의 2죠. 확률로 가져오세요. n, p를 작성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야, 근데 이게 이산 확률 변수인데 칸을 어떻게 작성합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가져옵니다. NP랑 NPQ 들고 오시면 평균이랑 분산이 되시겠다. 바로 계산하자. 만에다가 100분의 2 곱하면은 평균적으로 분량이 200자루 나온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다가 100분의 98을 다시 곱해주면 98 곱하기 2니까 196이 나오시겠는데, 얘는 n간 하면은 제곱수입니다. 분산은 제곱수가 나와요. 왜? 시그마 제곱이니까.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14의 제곱이라고 고쳐두시는 편이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 200이면서 분산이 14의 제곱인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계산할 거야. 이거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만자루를 생산한다는 거는 손가락으로 세는 이산 확률 변수 3개간이었는데 표를 작성하기에 너무 많으니까 연속 확률 변수 3개간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로 근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 표를 이용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표준화하여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이 말로 한 거를 질문으로 좀 부등식으로 바꿔주시면요. 확률 P,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확률 변수 X는 연필의 가지수가 되겠고요. 186 이상이고 동시에 228 이하인 거 확률 계산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X가 이 표준 정규분포에 의해서 Z로 넘어가는 표준화를 거쳐야겠죠. 자, 이제 Z로 바꿉니다. 어떻게 한다?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시라는 말. 200을 빼시고, 자, 잠깐만. 평균을 왜 빼죠? 무지성으로 하면 안 돼. 평균을 빼주는 이유가 뭐였죠? 평균을 0으로. 그렇지. 이 Z라는 녀석은 표준 정규분포 Z라는 녀석은 표준화하는 목적이 뭐였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맞춰져야 되니까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그들에다가 평균을 빼면 평균이 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명해준 부분도 기억해보시면 시그마로 나눠줘야 한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시그마 표준 편차 14로 나눠주셔야 표준화가 된다는 거야. 가운데 있는 X는 바로 Z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저쪽도 합시다. 228에다가 200 빼시고 1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정수가 떨어지니까 밑으로 풀고 오시면은, 자, 확률 P 마이너스 1 이상 정수 2 이하가 되겠죠. 자, Z도 어쨌든 정규분포니까 항상 마무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해준다. 가로축 Z 적당히 정근선 깔아주고 종 모양을 하나 가져오세요. 이때 Z이기 때문에 평균은 0이 되어야 합니다. Y축에 X는 0이 가운데 있겠고 Z는 0이.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과 2를 썰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 쓱, 여기도 2를 쓱 썰어서 이 사이에 왼쪽의 넓이와 오른쪽의 넓이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표 보고 바로 계산할게요. 자, 표를 보시면은 여기 0.3413과 0.477가 있으니까 둘이 더해서 정답으로는 0.8185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난이도에 상관없이 이항분포로 문제를 받아주고 그거를 정규분포로 넘겨서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자, 일단 12번 확인하시고 다음 13번 넘어가자. 아, 이거 좀 어려웠어요. 문제가 여러분보다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확통이 이과였어 사실. 네.
학통이 이과에 다 들어갔었고 이산수학이라는 거 따로 있었어요. 나보다도 훨씬 예전 얘기인데 한 20년 전에 여러분이 시험 보면 훨씬 잘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이랑 좀 비교해봐. 확률과 통계나 확률은 뭐 어려운 게 계속 나온다 치더라도 통계 파트에서 새로운 유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 통계 파트는 새로운 유형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공부하는 기출이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출이나 유형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통계를 다뤄봤자 정규 분포 이상의 분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딱 정립해두면 다 맞춘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 나와봤자 뭐 8개 중에 2-3개일 텐데 통계는 그렇게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시험범위 들어가지 않더라도 영어 같이 해서 5월에는 조금 통계를 마무리 먼저 해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5월 3주부터 시험범위 잡으면 확률 좀 밀어줄게. 그때는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뭐 학교를 조금 쪼개서 영어공부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나눠서 수업할 수도 있어요. 그건 미리 알아두시고. 자, 이제 스타원 들어가 보자. 자, 이제 뭐하냐 여기서 어느 농장에서 40개의 과일을 한 박스에 넣어서 세트로 팔 건데 그 박스에 넣은 상한 과일의 개수는 2개라고 합니다. 이걸 일부러 맞추나? 그럼 2개가 상한 거면은 38개가 정상인 거겠죠. 정상이야. 그래서 팔 건데 한 상자에서 3개의 과일을 2분 추출해요. 또 그냥 파는 게 아니네. 팔 때 판매자에게 3개의 과일을 2분 추출한 다음에 상한 과일이 없으면은 상한 과일이 없다라는 건 0이라는 얘기겠죠. 그거를 5,000원 주고 바로 팔아버릴 것이고 3개를 추출했는데 상한 과일이 1개 이상으로 나와 버리면은 그거를 정상인 걸로 바꿔준 다음에 6,000원 주고 팔아버릴 겁니다. 조금 이상하긴 해요. 예, 원래는 그냥 다 바꿔주고 5,000원에 똑같이 팔아야겠지만 문제니까 좀 이해해주고 모두 정상인 과일로 바꾸는 거가 6,000원이나 가격이 좀 더 비싸졌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130상자 판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곱해주면 되고 요거 기대값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이 확률 변수 x를 나름대로 스스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얘 의미는 뭐냐면은 3개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한 과일의 개수라고 의미를 붙여주자. 3개를 추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한 과일의 개수를 x라고 해볼게. 자, 운이 좋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겠죠. 40개 중에 상한 과일이 2개 들어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확률을 모두 다 더해주면 1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로 시작을 해서 여기 밑에 확률을 한번 찾아볼 거야. 자, 임으로 3개를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임으로 3개를 추출한다는 것 자체가 40개 중에 3개니까 분모가 40C 3이 되는 거야. 일단 분모에 40C 3을 채워줘. 40C 3분에 올려줄 건데 근데 상한 과일이 없다라는 거는 38개 정상인 과일이 모두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정상인 과일 38개 중에서 3개를 모두 다 뽑아주면 상한 과일이 안 나올 확률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게 40개가 38개의 2개를 좀 나눠져 있다는 걸 스스로 구분하시고 이 확률 칸을 채워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 2칸을 다 채워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아까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은 1개 이상이라고 했어요. 1개 나오면 6,000원, 2개 나오면 7,000원이 아니라 1개 이상을 한 번에 취급했기 때문에 이 칸을 바로 계산할 거야. 그러면 이 칸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랑 1을 보시면은 전체 확률 1에다가 얘를 그냥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 1에다가 40C 3분의 38C 3을 빼주면은 상한 과일이 1개 또는 2개가 나올 확률이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38C 3, 40C 3 가주시면은 38, 37, 36, 3패 여기도 40, 39, 38, 3패 바로바로 정보수 약분 처리해 주시고 38 날려주시고 오시면은 자, 40 곱하기 39분의 37 곱하기 36이 되겠죠.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 자, 이거 4로 나눠주시면은 얘가 10이 되겠고 10 곱하기 39분의 얘도 9가 되겠죠. 37 곱하기 9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둘게요. 그리고 39도 한 번 더 나눌까? 자, 여기 3이랑 13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내려가보자. 13이고 3이 나와서 정리했다. 그래서 130분의 몇이냐면은 111로 계산했습니다. 자, 130분의 111이 나왔으니까 이쪽은 1에다 뺀 거니까 130분의 19라는 확률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상황을 좀 넘어가 보자. 결국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개수가 아니라 돈이죠. 자, 내가 130분에 111의 확률로 얼마를 벌 수 있냐? 5,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5,000원에 판매한다. 자, 그럼 이 확률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 5,000원을 곱해 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확률로 내가 6,000원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기대값 6,000원을 곱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 더해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현상자의 금액이 나오겠죠. 이 기대값은 그대로 쓸게요. 5,000 곱하기 130분의 111 더하기 6,000 곱하기 130분의 19가 되는데 이거는 현상자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고 나는 마지막에 133자 판다고 했으니까 130을 통째로 곱해준 정답이 됩니다. 130이라는 게 분모에 바로 약분 때리면서 들어갈 테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마무리해 주시면은 5 곱하고 땡땡땡 치고 여기도 19 곱하기 6 계산 들어가시면 6, 9, 54니까 114 때려주고 000 더해주면은 기대값이 다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기대값 꺼내주시면은 669001 계산이 되시겠죠. 자, 따라서 66만 9천원을 벌 수 있다. 오늘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선지 확인해 주면은 정답이 5번이 돼요. 여기까지. 얘는 좀 별표를 쳐두자. 학생들 푸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집에 뭘 못하냐면 이렇게 돈 계산하는 게 좀 약합니다. 돈 계산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x라는 확률로서 내가 만들어 준 다음에 x 개수를 이용해서 따로 금액을 곱해서 가셔야 된다. 여기까지. 이거 한 번에 처리하는 거 이해되지? 한 개 이상이라고 해서 그냥 한 번에 계산하는 게 편한가? 자, 13번 해결했고 이제 14번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 아까 힌트 많이 주는데 돌아다니면서. 자, 이렇게 이 유형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표가 이산확률 변수인데 표가 두 개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뭔가 그 x랑 y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게 보여야 돼, 사실. 25랑 45랑 65랑 85라는 거네 등차 수열이잖아. 1, 2, 3, 4도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끼리 나와 있으니까 그 x를 어떻게 뒤집어 볶다 보면은 y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내가 스스로 규칙을 좀 찾아야 됩니다. 25배를 곱하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몇을 곱하고 몇을 더할지 내가 따로 정해줘야 돼요. 확률 변수 x를 갖다가 ax 플러스 b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지금 이제 규칙성을 적당히 찾아보시면은 20을 곱한 다음에 5를 더하면 밑에 있는 숫자로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확률 변수 y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여기에 20을 곱하고 5를 더해주면 내려올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y는 20x 더하기 5라고 써놓으면 끝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거랑 이거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저 y 자리에 그냥 20x 더하기 5를 대입해서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구하는 게 기대값, 평균 20x 더하기 5의 기대값이 되고요. 두 번째로 구하는 거는 v 안에서 다시 한번 20x 더하기 5가 정리되시겠죠. 자, 이거 공식으로 배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20 곱하기 expectation x 더하기 5 모양 그대로 따라가고 이거는 x 앞에 곱해진 수의 제곱의 영향을 받는다. 400 곱하기 vx 들고 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x의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거 바로 나와 있네요. 3 끌고 오시면은 65가 계산이 되시겠고요. vx는 제평균을 발음합니다. 뒤에 제평이 있으니까 10에다가 9 빼면 이거 1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따라서 얘가 1이니까 1이 더해주시면 정답은 465가 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앞에 문제랑 뒤에 두 개는 난이도상 일단 좀 뺄게요. 여기까지는 좀 가볍게 마무리하시고 현재 시간 18분이니까 30분까지 좀 잠깐만 쉬다 가자.